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게 윤영일입니다. 어떤 문건입니까? 이게 이제 국토부 기획기사 예산 집행해가지고 따로 문건이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그런 기획기사로 예산 집행이 되어 있다고 하고 하는 사실 자체를 인지를 해서 예. 그 보도 일자, 기사 제목, 그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취합해서 저희들이 이제 정리를 한 예, 거죠. 예. 네네.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총 얼마나 돈을 썼다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게 2015년부터니까요. 네. 2015년부터 37건의 기사에 4억 240만 원, 그러니까 한당 건당 한 1,087만 원이 되더라고요. 4억 그러네요. 이상의 돈을 쓴 겁니다. 어느 언론사예요? 그 언론사가 뭐 집계를 해본 결과 한 10개 언론사가 되는데요. 예. 뭐 일일이 다 자료는 다 아니, 있습니다만은 좀 말씀해 주세요.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네. 이미 오마이뉴스 보도가 다 나왔는데 말씀 안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일간지하고 주로 경제지의 신문사입니다. 신문사. 네, 네, 네. 그렇게 하고 하는데요. 예. 이게 직접적으로 언론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마이뉴스 기사를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조금 읽어드리죠. 모두 37건의 기사인데 한국경제와 문화일보가 가장 많은 돈을 받았다. 두 언론사가 각각 5건, 4건 기사 쓰고 7천만 원 받았다. 이어서 동아일보가 6,500만 원, 머니투데이가 5천만 원, 세계일보 4,740만 원, 파이낸셜 뉴스 3천만 원, 조선일보 3천만 원, 이렇게 되네요. 네네. 네. 그 다른 부처도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다른 부처도 뭐 당장 확보한 자료상으로도 있고요. 아하. 있고 아마 전 부처에 대해서도 그 실태가 궁금하다. 네. 그런 부분이 좀 파악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예. 저희들이 전 부처 자료를 요청을 해서 예. 지금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정부가 돈을 1,000만 원, 2천만 원씩 주고서 기사를 쓰도록 이게 일종의 기사를 산 거 아닙니까? 매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언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기본적으로요, 공정한 언론하고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고 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니까요. 문제는 언론 보도를 대가로 그 돈을 주고 받았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공정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편파적인 언론을 키우게 그렇죠.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 언론 보도 자료 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보도 자료 내면 될 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전면 광고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마치 전면 광고는 이제 돈 내고 광고를 하는 건데 예. 전면 광고라는 표시만 안 했을 뿐이지 전면 광고의 형태로서 광고를 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죠. 당연히 예, 예. 정부 기관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네, 국토부뿐 아니라 다른 부처도 있는 게 일단 확인되고 있다. 그거 한번 네, 네, 좀 집계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시작은 2015년부터가 맞습니까? 그 이전에는 없었나요? 제 생각으로는 이제 이명박 정부 때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 당연히 그 이전에도 있을 거다. 예, 그리고 이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하는 예, 생각이 예, 들어져서 예. 저희들이 18개 부처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분석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기사 제목과 함께 그 사례 기사를 몇 개 좀 알려주실래요? 어떤 기사들을 돈 주고 쓰게 했는지? 예,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그 파업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철도 파업, 화물 운송 이 파업 이런 거요. 네네. 뭐 그런 기사들이 그럼 많았고요. 그 파업을 비판하는 기사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파업을 어, 비판한 기사고. 그중에 가장 많았던 기사가 예. 당시에 이제 정부 측에서 보급을 하고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행복주택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2013년에 시작된 도시명 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예. 그 행복주택이 소위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네. 거기에서 딴 이제 행복주택인데 그 정책을 홍보하는 기사가
전체 박근혜 정부에서는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네. 37건 중 12건이니까요. 네, 네. 네네. 심지어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이런 건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이런 데서 그런 사항들이 있던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그거가 잘못됐다고 하는 인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단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외치면서도 그거를 제가 적폐냐 아니냐 하고 확인까지 했습니다. 총리님께도. 예. 근데 적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문재인 정부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한다. 예. 그런 제가 떳떳하지 못하지 않냐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거지요. 예. 왜 언론을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될 언론을 갖고 돈을 주가면서 대가성을 오가고 하게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기사를 쓰게 하느냐. 예. 기획기사라는 명목으로 예. 그건 심히 잘못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도 관행처럼 그냥 예산 집행하다가 2017년 예산 좀 줄였고 금년부터는 아예 집행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선 이런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예산을 따져봤어요. 예. 그랬더니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광고비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용도는 광고 용도로 쓴 건데 어떤 예산이 쓸까 했더니 네. 정책 홍보를 위한 사업 중에 행정 지원 예산 이랬더라고요. 아. 근데 그게 행정 지원 예산이 아니죠. 그렇죠. 행정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용도 외 예산을 용도 외로 쓴 거나 마찬가지죠. 네. 네네. 그리고 네. 이건 이제 전 부처 다 조사해가지고 내년부터 뭐 지금 당장부터 이런 게 없도록 해야 되겠고 이걸 받고 돈을 받고 그런 기사의 직면을 내주는 언론사도 지탄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감히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예전 시대에 있었던 가짜 뉴스 사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가짜 뉴스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닌 걸 갖고 얘기를 한 거를 가짜 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방금처럼 언론 보도를 대가성으로 대가를 주고 돈을 주고받고 해서 기획 기사를 냈다 예. 하고 한다면 왜곡되고 편파적으로 그렇게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못 오해를 하고 예. 그러면은 그것도 가짜 뉴스에 버금가는 거다. 예. 왜요? 팩트 자체가 왜곡되고 편파적이니까. 맞습니다. 네,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거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네. 적폐입니다. 없애야죠. 오늘 여기까지. 그 18개 부처 그 자료 꼭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었어요.